안녕하십니까.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1월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네요. 벌써 11월엔 뭐가 있죠? 빅스마일 데이가 있습니다. 벌써 참여 신청 다 하셨을 거고 이제 곧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지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마켓들도 다 같이 행사를 해버리죠. 11월 내내.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고 광고비도 많이 올라가고 대신에 이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할인율은 많이 많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매출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3분기에 이럴 때 매출을 좀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11월이랑 이제 12월 초까지 해갖고 잘 메꿔 나가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행사 나가기 싫어 라고 한다, 행사 안 나가셨다라고 하면 요즘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나신 거예요. 벗어나셔서 아마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그게 뭐 메인 사이트든 어디든 그걸 떠나서 고객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고객입니다. 그래서 몰림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 게 강한데 그게 이번에는 이제 행사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런 체감이 있었죠. 야, 저기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한데 뭐 그거 외국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견해. 그래서 뭐 행사 참여 안 하고 그냥 좀 뻐겨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행사 참여를 안 하면 매출 자체가 나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빅스마일 데이나 이런 뭐 11전 행사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매번 드렸죠. 그게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한 작년 초 정도 1년 이상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빅스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행사 참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 놓쳤는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내년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다들. 따로 뭐 개별로 인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오픈된 거 보셨나요? 뭐 신청하셨나요? 저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저의 진도는 한 15개 정도까지 갔는데 답변 달다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그 강의장에 최대 많이 올 때 한 72분까지도 수용이 됐었어요. 그러면 72명 앞에서 허구한 날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다 보면은 질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만나니까 오셔갖고 질문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저한테 이제 귀에 들어오면 저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굴러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도움이 이제 많이 됐죠. 시야가 넓어지니까 아이템도 많이 보고 분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분이 질문을 하시니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잘 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정체됐었어요. 접점이 없으니까 영상에서 만나면 사장님들이 저한테 못 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는 혹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셀러들과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떤 시장을 다 대표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편협한 시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조금 되다가 아이템 뭐 발굴하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군데 이제 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오프라인 교육 다니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상품들도 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변이 넓어졌는데 요번에 신청자를 받았는데 꽤 많이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와서 신청자의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저변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그 뭐라 그럴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보여서 오늘이 이제 등록데이잖아요. 등록데이를 할 때 뭐에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까를 생각하면서 초점을 맞춰봤더니 제일 쉬운 게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쉬운 게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잘 된 사례랑 안 된 사례를 콕콕 집어주면서 그냥 뭐 더 할 수 있는 것들 뭐 시장 환경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번에 등록데이는 마켓을 그냥 들어가서 볼게요. 쭉 보면서 잘된 상품 등록이 잘 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 등등을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등록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월 첫 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 소개나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지마켓 메인에 들어오시게 되면
메인 아래쪽에 이게 있어요. 판매자 교육센터 얘를 클릭하시면요, 이게 나옵니다. 나오면 벌써 떴잖아요. 카운셀링 받아보세요. 지금 아마 팝업창이 안 뜨실 거예요. 빅스라서 팝업을 안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야. 계속 띄워놨으면 전 죽었어요. 지금 막 손가락이 쥐가 나듯이 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끝이 안 보이는 뭔가 저와의 사투 막 이런 건데, 요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 지금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스마일 배송 관련한 질문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유튜브 바로 가기 여기 들어가셔갖고 구독이랑 알림 신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2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라이브 진행할 때 저희가 3만 원씩 드리죠, 그렇죠? 몇 분을 드려야 되냐 지금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2분씩 드렸잖아요. 지금 한 3-4분 드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퀴즈 드리고 상품 드리니까 라이브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라이브 방송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2일부터 23일까지 쭉. 그래서 오늘은 등록데이,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이 물류,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뭐 엑셀로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컨텐츠 데이, 김대용 차장님이 하는 거 마케팅 데이랑, 그래서 이렇게 4회차로 구분되어진다. 난 라이브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창업TV를 참고하셔서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요즘 정책에 맞춰갖고 새로 촬영된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구버전이니까 최근 정책이랑 약간 크로스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라이브를 참여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면 창업TV를 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다시 지마켓 메인에서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요? 판매자 교육센터요. 요거 클릭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등록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는 등록을 못 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등록이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하게 이응이나 일자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1이나 2응 채팅창이에요. 조용히 나는 등록을 처음 해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등록이 처음이다. 조용히? 웰그리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너무 겸손했다. 그죠?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면 오늘은 그냥 ESM 플러스는 간략하게 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G마켓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죠. 어차피 지금 제가 딱 들어갔거든요. ESM을 들어갔더니 게이트 서버 오류가 또 나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등록 필드야 어차피 거의 다 아실 거니까 안 들어가죠. 막힌 거예요. 등록 필드야 어차피 보시게 되면 시작 전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 자꾸 로그인 하는데 저를 튕겨내요. 그래갖고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튕겨버렸네요. 보시면 등록 필드에서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카테고리 상품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판매 가격, 옵션 뭐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거의 대부분 이거죠. 질문상에서도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G마켓 옵션도 이렇게 등록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질문, 상위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품 중복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아. 진짜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 특히 이제 뭐 광고까지 연결 지어갖고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호 한 5개 달라갖고,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마켓 옵션의 기본적인 노출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노출 구조 됐네요. 여기 있다. 첫 번째 뭐죠? 우리 배우신 분들
그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나오는 G마켓 랭크순, 옥션 랭크순 첫 번째 뭡니까? 차례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채팅창에 우리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포커스 그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요. 제이스님 저는 원딜인데 여튼 포커스가 아니죠. 3일간의 가이드 기준으로 할게요. 최신 판매 건수 및 주문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문 건수와 매출액 이렇게 부르죠. 그죠? 상위로 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서비스 점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응대, 그 다음에 후기, 그리고 문의, 후기 맞죠? 문의, 후기, 응대 맞잖아요. 문의, 후기 뭐 이건 대충 이 정도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 혜택, 그 다음에 광고 구매 점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광고 구매 점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포커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마지막이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 기준에 부합하는 키워드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그죠?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상위 노출된다라는 개념인 건데, 이게 상위 노출. 근데 이거를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상품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래 항목이 접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맞는 얘기입니까? 내가 상품명을 작성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따라서 아래 항목이 접목되어서 상위 노출을 형성한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G마켓 옵션은 상품명 따로, 그 다음에 노출 기준 따로죠. 상품명 따로, 그 다음에 노출 기준 따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이트들이 이제 상품명의 작성 방식에 따라 노출의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현상을 보시니까 이게 상품명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러니까 키워드의 배열이죠. 어떻게 보면 키워드를 어떻게 배열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되게 잘해갖고 그게 노출의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상품명 따로고 노출 기준은 따로입니다. 상품명을 아무리 잘 작성하셨다 한들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가 부합되지 않으면 상위 노출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얘를 아무리 잘해 놓는다 한들 상품명이 부족하게 작성됐다, 키워드가 덜 들어간 거죠. 덜 들어갔다라고 하면 노출의 확장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좁아지죠. 좁아지기 때문에 되게 특정적인 키워드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고로 이야기하는 거, G마켓의 특징은 뭐냐고. 어차피 G마켓이니까요. G마켓 옵션의 특징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상품명을 짧게 해라 길게 해라, 길게 해라 입니다. 네. 그 얘기는 키워드를 많이 조합해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독성 좋게 짜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 하면 가독성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삼음절, 앞에 삼음절을 잘 작성해라, 이게 이제 필수적인 조건인 거잖아요. 이 삼음절은 왜, 단어 3개를 왜 잘 작성하라는 거야?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라고 하는 기본 골조의 그 가격 비교의 노출 기준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제조사나 브랜드를 안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보통 브랜드만 갖고 있을 수 있으니 모델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앞에 주고 키워드를 넣을 거야? 아니면 그냥 키워드만 넣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삼음절에, 앞에 삼음절은 왜 그러는 거야? 이걸 선호도 기준으로 넣어라. 선호도는 뭐야 그러면? 선호도란 뭐야 할 때, 고객들이 최근에 내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구매하는 상품의 키워드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일단은 상품 등록을 잘했다 라고 보는 거고, 시작할 때 카테고리야 틀릴 일은 별로 없으니 상품명을 기본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 노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키워드의 조합 형태가
많이 조합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쭉 나가서 앞에 그 네 가지 항목이 부합됐을 때 조합되는 모든 키워드의 상위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잖아. 다른 사이트는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어느 특정 키워드에서는 또 하위 노출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G마켓 옵션은 모든 키워드 상위 노출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 판매되는 상품이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노출을 만들어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게 또 예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 노트북 판매잖아요. 뭐 삼성전자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갤럭시북 뭐 노트북 이렇게만 이제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뭐 NT23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게 정확한 키워드의 조합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게 G마켓에 어울려? G마켓에 어울리는 상품명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이제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쪽에 어울리는 상품명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좀 더 뭘 넣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용도나, 그죠? 용도, 그 다음에 뭐 CPU 성능 같은 거, 그 다음에 램,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일단 사은품 나열도 해줄 필요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나열해주고 더 해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거, 뭐 용도라고 하는 건 사무용이냐 아니면은 뭐 게이밍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대학생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러고 끝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노트북 요 세 가지가 결국 조합돼서 노출되는 형태 외에는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노출을 가져가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게 또 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건 지우고, 이게 뭐까지 이어져요? 잘 짜놓은 상품명이 어디까지? 광고까지 이어진다. 이게 G마켓의 광고 특징이잖아요. 고정 광고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뭐 AI 광고 하셔도 결국에는 상품명 기준으로 광고를 해도 상품명 기준으로 그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 무조건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G마켓 옥션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서 잘 팔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락방님 늦어서 죄송하다고요? 죄송할 건 없죠. 어서 오세요. 육반님 퀴즈 맞추고 싶다고요? 저는 퀴즈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드립니다. 대신에 운이 좋으셔야 됩니다. 369이기 때문에. 이따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 외에 뭐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G마켓 옵션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잠깐만. 윤기태님, 너무 쉬운 설명 감사한데, G마켓 옵션 정확한 상위 노출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안 오셨죠? 환장하겠네. 1번, 2번, 3번, 4번.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비스 점수. 이게 이제 그 배송, 응대, 후기. 아까 저 배송이 생각이 안 났던 거구나. 그 다음에 그 광고 구매 점수. 그쵸? 검색 정확도. 오케이?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 외워서 나중에 강의하세요. 요렇게 구성이 되죠. 요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여기 이게 내가 이거를 이제 잘해두면 결국에는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광고해야 돼요. 왜? 유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늘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이제 번외 얘기를 더 할게요. 유입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고객을 불러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품의 구성과 개수, 상세 페이지의 구성, 그 다음에 컨텐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객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보통의 판매자들이 광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G마켓 내에 뭐가 있어? 한번 세분화 해보자는 거야.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G마켓 내에 뭐가 있습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헬로 메인님이 G마켓은 검색 상품 왜 못 바꾸게? 바꿀 수 있어요. 그 가전이랑 지금 식품만 못 바꾸죠, 그죠? 꼭 바꿔 트렌드에 맞게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1년에 한 번 정도 일정. 그러니까 바뀐 정책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옛날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헬로메인님 말이 맞는데 바뀐 정책에서는 상품명을 지금 수정할 수 있죠. 디지털 가전이랑 식품을 제외하고 리빙의 일부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홍님이 혹시 가위면 상품명을 주방가위 잘 잘리는 가위 추천.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옥션은 주방가위 잘 잘리는 가위 추천. 이건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쇼핑하는 데선 상거래에서는 안 써요. 추천이란 키워드는 보통 바이럴에서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건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혹은 인스타 이런 것들을 헬로메인 식품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식품은 바꾸면 저도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거는 G마켓 옥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런 것들을 못 바꾸게 하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육수를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멸치 육수 있잖아요. 잔치국수 육수로 키워드를 넣어갖고 팔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칼국수로 또 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비빔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름에는 이렇게 팔다가 겨울엔 저렇게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내가 G마켓 대표면 난 용인할 거야. 나는 용인할 것 같아. 근데 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오인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상은 식품상 그러면 안 돼요. 취소 그 전 것도 내가 G마켓 대표여도 전 그렇게 안 할 거야. 저도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뭔가 되게 오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누군가는 갑자기 뭐 예를 들어 i5 노트북을 팔다가 내가 이제 i7을 팔 때라도 그걸 또 막 갈아치기 해서 이상하잖아요. 후기에는 i5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은 i7에 대한 인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후기는 i5를 보면서 되게 좋은 거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버리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완전히 스펙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은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메이님한테 동의하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야? 리뷰 50개 상품을 버리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아니요. 살려야죠. 그죠? 뭐가 됐든 살려야죠. 그거는. 그리고 팀버울주 우승님이 그룹핑 작업까지 모두 끝내놓고 보통 광고에 들어가나요? 당연하죠. 상세 페이지도 다 완성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렇죠. 홍님 맞는 얘기예요. 폭을 넓히고 페이지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따가 예시 하나 볼 건데 그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기획전 참여 강정호님 혼자 답변 드려서 강정호님 쿠폰 드립니다. 강정호님 드리면 돼요. 하나. 그리고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클릭수 광고죠. 일단 광고 하나 있고 광고에도 이제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CPP가 있고 그다음에 CPC가 있고 그다음에 뭐 AI 매출업인가 그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일 배송이 있고요. 여기에도 안에 기획전이라는 게 있지. 이게 노출의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퍼딜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빅스마일 데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페스타 빅스마일 데이 그리고 무슨 페스타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각각의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고객을 불러들이게 뭐 MD를 만나는 것도 있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고객을 끌어들였단 말이야. 근데 살만한 게 없어. 아쉬워.
누군가 가위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쪽 가위를 찾는지 일반 가위를 찾는지 그 다음에 주방 가위를 찾는지 그 다음에 뭐 종이접기 가위를 찾는지 아니 눈썹 가위를 찾는지 사실 뭐 이쪽에선 선호도가 있죠. 가위를 검색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지. 그러면 종이접기나 눈썹 가위 뺀다라고 할 때 일반 가위야 주방 가위야 뭐 둘 중에 뭐 하나 뭐 한다면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나눠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 스텐을 찾는지 아까 뭐 있었어요? 뭐 잘 잘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뭐 있었는데 요게 또 이제 재질에 갖다 붙는 거고 손잡이의 그립이 어때야 되고 네 크기가 어때야 되고 등등등등등등의 이제 소비자의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를 볼게요. 가위를 이렇게 검색했어. 가위를 검색한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구분하고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구분하고 있나? 하나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클릭하고요. 세 번째 클릭하고요. 네 번째 클릭해 볼게요. 다섯 번째까지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등록 샌더가 오피스 용품의 가위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에 벌써 갈렸죠. 주방가위, 문구용품의 가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구용품의 또 가위고 여기 주방용품의 가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위라고 검색했을 때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내가 주방가위를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다 끄고 일단 주방가위 저 오피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설마 주방가위라고 넣진 않았겠죠? 그죠? 그랬어야만 해. 네, 그랬겠네요. 그쵸? 오피스에 등록한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어딨어? 요거예요. 이게 검색 정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만약에 황당한 게 오피스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 주방 이렇게 넣은 거야. 예를 들어 상품명에. 근데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검색 정확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럴 일은 없죠. 네,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요런 식의 그러니까 용도가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주방과 그 다음에 오피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보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 더 보는 게 있잖아요. 여기엔 가위 치면 뭐 나와?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다 가위 치면 뭐 나오니? 이렇게 해갖고 가위 찍 누르니까 쇼핑에서는 광고 끝나는 지점 여기죠. 그쵸? 여기는 뭘 보여줘? 생활 건강에 주방 가위를 먼저 보여주네요. 그쵸? 오피스 가위가 아니라 주방 가위를 먼저 보여주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 키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 사이트에서는 주방 가위, 그다음에 G마켓 옥션에서는 오피스랑 주방을 같이 보여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쵸? 이 정도면은. 다른 쪽에 가면 되게 황당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뭐예요? 전환이죠. 전환이란 정확하게 노출 키워드 결과값에 결과값에 정확한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맞아요? 내가 너무 가위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가위 그만 질문해요. G마켓 옥션 둘 다 가위 상품이면 잘 잘리는 가위, 스텐 가위, 가위라는 단어 중복돼. 옥션은 중복하시고요. G마켓은 중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힌트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물어보지 마요. 그건 저기 옛날 희망 검색어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골조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 전환 이야기 하는 건데 정확하게 키워드의 결과값에 정확한 상품을 보여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전제 깔렸잖아. 키워드 결과값 요것만 빼갖고 따라와. 키워드 결과값이라는 게 얼마나 포용하느냐잖아. 맞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그 키워드를 얼마나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품명의 키워드 조합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뭘 하는 거예요? 상품의
구성이 달라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상품을 그렇게 다 나열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라고까지 물어봤잖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 누구야? 아무튼 지나가. 홍님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것 때문에 상품 구성이 달라진다니까요. 포용하는 만큼 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렇게 포용하는 만큼 담아갖고 그것들을 쭉 나열해서 혹시 주방가에 사는 사람이 혹시 집게도 같이 사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에다 플러스로 뭘 해놓는 거야? 추가 구성을 또 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링크를 조금 잡아준다든가 같은 사이트에서 이동할 수 있게. 근데 요즘에는 다 보여주잖아요. 그걸 또 뭐라고 불러? 우리는 연관 상품. 아까 물어봤잖아. 뭐 그룹 어쩌고 뭐 어쩌고 다 짓고 해야 됩니까? 뭐 물어봤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전환값이 올라간다니까. 결국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게 뭐야? 구매하는 사람의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올라갔다. 이걸 뭐라고 불러? 아주 마케팅 전문 용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거 전환율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뭐 CTR이라 부르나요? 그쵸? 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입 전환 그리고 객단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상품을 나열했어. 근데 여기에서의 객단가는 가격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에서는 이 객단가는 뭐예요? 장바구니의 크기죠. 한 명이 들어왔어. 지금 위에부터 여기부터죠. 고객을 막 불러들일 거야. 불러들일 건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그랬어.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이트에서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포함되는 한도 내에서, 정책 내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고 거기에 가격을 매겨서 사람들을 불러들여 봤더니 사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것저것 주워 담기 시작해. 확률도 올라갔는데 한 번 올라간 확률, 그 올라간 확률의 사람들이 사갈 때도 한 개만 사가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사가는 거야. 혹은 세 개씩 사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완전 좋은 형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야?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도 잘 맞췄죠. 이제 꾸준하게 나올 거니까 확률이 올라가니까 상대성인 거야. 노출은 어느 사이트를 가도 무조건 노출은 상대성인 거예요. 경쟁자와 나와의 상대성.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간다 혹은 뭐 입금자 수가 많거나 금액이 많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엔 얼마나 사가고 얼마를 결제시켰냐의 싸움이라고요. 그거를 똑같은 유입량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은 저 경쟁자와 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압도적인 클릭률을 내가 만들어내기가 힘들다고. 결국 걔도 클릭받고 나도 클릭받는 거야. 결국 그러면 상대성에서 이걸 결정짓는 건 구성과 이런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볼륨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성이에요. 누가 더 한 개를 더 팔고 누가 한 개를 더 비싸게 무겁게 팔았냐 이거죠. 무겁게 팔았냐 이 얘기겠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네. 이게 전체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는 이런 수치를 앞에 이런 뭐 최신 뭐 일주일 3일 이렇게 보지는 않겠지.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어떤 다른 의미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지만 그거를 전부 다 뭘로 파악할 거냐면 상대성으로 파악하거든요. 네. 절대값은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 점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점수니까. 그죠? 뭐 등록하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 광고 구매 점수야 어차피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니까 위에 1번이 잘 되고 있는데 포커스나 프리미엄 다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달 거고 얘는 잘 맞췄고 결국엔 이게 핵심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야 나 집 잘 만들어 놨어. 나 집 되게 잘 만들어 놨고 나 이제 고객을 불러들여야 돼. 근데 마지막 질문이 황당스럽게 뭐냐면 마지막 질문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마지막 질문이
죄다 이거야. 어지럽겠어요? 안 어지럽겠어요? 아, 빨리 대신 얘기해줘요. 아니, 어지럽겠어요? 안 어지럽겠어요? 질문을 내가 끝까지 안 읽고 답변을 열심히 답다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딱 봤는데 저게 있더라고. 순간 갑자기 막 어지러워. 와, 이거 내가 지금 위에 이렇게 타자를 많이 쳤는데 다 지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설명하려면 뭔가 맥락의 시작이 처음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글로 설명하기가.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니까요. 네,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라이브를 좀 보세요라 하는데 그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 답변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 달아드리려고는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질문하지 말아라. 질문의 수량만 올려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쭉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른 사이트도 다르냐라고 할때 그렇지가 않아요. 예시 하나를 좀 보시면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이런 그 스타 스포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죠? 이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쭉 보시게 되면 축구 좋아하시나요? 제 조기 축구인인데 저도 많이 샀어요. 이 축구공을. 이 축구공을 쓰는 사람들의 그럼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입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상품명이 되겠지. 상품명으로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까? 이걸 생각하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까? 요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공을 사는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얼마에 살 건데 이거는 지도가이기 때문에 역시나 구성품을 보여줘서 객단가를 올리는 방식. 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죠? 요런 식이에요. 그럼 이 상품은 일단은 키워드가 뭘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뭐라고 검색하는지를 상품명만 보면 이제 보면 축구공, 스타 축구공, 스타를 넣었죠? 축구공 더 프로페셔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이브리드 스타. 이 상품명에서 지금 잘못된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SB301로 SB3014입니다. 더 좋은 방식의 상품 등록은 이 밑에 사람이 하고 있죠. 하지만 슬래시가 매우 아쉬운 이런 부분입니다. 좀 크기가 작죠?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4호, 5호 이런 거 넣었죠. 그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옐로우 화이트는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지는 않아요. 폴리우레탄 축구 애매하죠? 텔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빠진 건 또 뭐가 빠졌어요? 용도가 빠졌어요. 용도가 아래쪽을 가볼까요? 스타 더 폴라리스 2000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폴라리스 2000이라고 하는 키워드요. 그 다음에 스타 축구공 뭐 어차피 이 사람은 근데 딱 이 세 개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아쉬운 게 크기나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아래 내려오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유소년, 어린이 이런 건 또 키워드를 하나도 없네요. 만약에 상품을 등록하면서 1번부터 첫 번째부터 5번째 있는 판매자까지만 봤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다 조합해서 일자로 나열해도 내가 제일 많은 클릭을 받기는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놀러 가볼까요? 자 여기에 스타 축구공입니다. 스타 축구공을 쳐서 쇼핑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 뭐라 하면 5호 4호 물어보잖아요. 그죠? 공식구 매치볼 이게 물어보잖아요. 용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기 눌러볼까요? 뭐 없네요. 뭐 소재가 있긴 한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쭉 내려와서 보면은 검색어가 있나요? 몰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뭐 별로 없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대상자를 그냥 미친듯이 넣어놨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그나마 좀 잘해놓은 상품명이죠. 그죠? 다 넣긴 했잖아요. 그리고 5호 4호 없나요? 4호 있군요. 요런 것들. 그래서
특정 판매자를 아무거나 그냥 이거는 가격 비교니까 특정 판매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갖고 들어가 보면 종류에 보면 봐봐요.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G마켓 판매자 들어와서 1등에 있는 연간 상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축구공 2.0으로 나열하고 끝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상품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정리를 안 해놔. 고객 분석이 없어. 판매자 분석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까? 가격 비교에 아까 단품이 있었고 옵션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단품과 옵션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가격 비교 또는 그냥 단독 상품에 옵션을 짜놓은 상품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키워드는 뭐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동호회 있었고, 그 다음에 초보자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전문인 있었고, 풋살 있었고,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크기 4호, 5호 있었고요. 재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명 폴라리스인가 뭔가 그거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1000, 2000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모델명의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만 있겠어? 스타에 더 있겠지. 공인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공인구도 좀 넣어주고. 스타 공인구 요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못 보셨어요? 정우영 득점왕 대회 있잖아요. 요번에 그거 아시안 게임 맞죠? 그죠? 금메달 딴 거. 거기에 스타 축구공 썼어요. 모르시죠? 네. 스타 축구공 썼습니다. 빨간 거. 그래서 스타가 국제대회 공인구를? 아디다스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스타 보여갖고 당황하긴 했는데 여튼 공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인입이 된다. 스타는 붙어야죠. 네. 그러면 축구공부터 광고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축구공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상품명에 축구공 넣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네. 축구공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축구공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 스타 축구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G마켓 내에서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축구공이라고 검색하고 나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적으로 오게 되면 이 포커스 아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스타에서 시작해서 스타를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짜놓는 거야. 저기 또 봤는데 학교 수업용이 있대. 학교 수업용. 야, 교구용. 야, 종류 나누면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3호부터 해도 돼. 주니어부터 그냥 이렇게 해갖고 축구공 크기를 안 넣어도 조합이 되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못아해님 질문 주셨으니까 못야해야? 아니구나. 못아해. 죄송합니다. 생각이 불순했어요. 이게 예전에 드럼 세탁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당연히 드럼이 검색되겠지 하고서 세탁기 이렇게만 해놓고 상품명에 드럼이 검색이 알아되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서 여기에다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드럼 세탁기 검색 결과에 상품이 한 개도 안 나와. 그래갖고 그거 수정하느라고 가전 쪽이잖아요. MD한테 막 연락하고 고객센터 막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억지로 수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키워드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등록한 상품은 어디까지 파생이 되죠? 가격 비교, 다나와, 에누리, 다음, 네이버 다 파생이 돼요. 그 파생이 될 때 카테고리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상품명의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내 상품명에 축구공이 빠져 있어. 여기까지. 좀 섹시했죠? 그죠? 그럼 등록 시 브랜드 스타 축구공이 있으면 상품이 아니요? 적으세요.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으세요. 50자로 늘어져 있는데 요즘에 그쵸? 안 적으면 손해. 그냥 적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뭘 좋아할까? 그러면 이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 뭘 좋아할까라고 하는 가장 대표 상품이 있을 거야. 대표 상품이. 근데 봤더니 아까 4호인가? 4호? 여자 4호, 여자 5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아니야? 맞잖아요. 솔로지옥인가? 아무튼 그런 거 느낌으로 해갖고 4호, 5호 저기 있잖아요. 대표 상품을 내가 뭘로 할까? 4호 할까? 5호 할까? 중요합니다. 근데 공을
봐봐요. 이게 4호인지 5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상품명에 4, 5, 5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네,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대표 판매가를 내가 얼마에 넣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겠지. 그쵸? 4호 또는 5호 그 중에 또 어떤 상품, 어떤 모델명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일까? 그게 대표 상품으로 노출이 되고 진짜 끝까지 추적해서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블루 색상 많이 사나 레드 색상 많이 사나 저기 있는 검정색을 많이 사나까지 다 본 다음에 그걸 대표로 밀어 넣거나 아니면 공세 개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거나 네. 그래야 클릭을 또 좀 더 받으니까요. 슛돌이야 뭐야 이 느낌 축구왕 슛돌이 느낌인데요 이거는 짱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을 넣거나 해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좀 더 많아 보이게 한다거나 뭐 자기의 스킬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색상별로 우리는 되게 많아라고 하는 것들을 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클릭을 많이 받을까?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좋게 나열했을 때 사람들은 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식.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이후에 공하고 또 뭘 같이 결제시켜 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축구공 1등을 한번 보죠. 내려왔어요. 자, 보시죠. 이 사람이 2.0으로 지금 1번부터 해갖고 되게 여러 가지 이 그룹을 짜놨죠. 2.0 상품 등록, 단품 등록 후에 그룹을 형성한 형태인 겁니다. 그죠? 요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뭐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를 따지지 말죠. 그죠? 이분의 그 뭔가 능력도 있고 한계적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 주력 상품을 제목으로 적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범용적인 키워드를 쓰시는 것도 좋고요.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뭔가 한계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써주는 게 좋지만 지마켓이나 옥션에서는 최대한 그냥 다 때려 넣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상품이래요. 하나야. 이 상품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 지금 제가 뭐 검색해서 들어왔죠? 네, 지마켓도 제한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제한이에요. 뒷배경이 하얘야 되고, 네, 그래야 돼요. 정책 상에서는. 지금 뭐 질문했었죠? 제가 지금 방금 뭐 검색했죠? 축구공 검색했잖아요. 이 축구공 검색한 사람이 4호를 살지, 5호를 살지, 동호인인지, 뭐 전문인인지, 뭐 애들 교구를 사주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네.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축구공 클릭하고 그냥 들어온 거야. 그냥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1번부터 이거를 다 볼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룹을 이렇게 짰어.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룹을 다 짜고 광고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완전 당연하게 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1번부터 축구공이 몇 번까지냐면 여기죠? 네, 29번까지예요. 29번까지 적어도 선택 리스트는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갖고 20 몇 번까지 선택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보고 네가 알아서 사 이게 아니라 이 상품의 분류를 이 표만 보고도 선택 리스트만 보고도 구매할 수 있게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될 수 있게 그 구분이 되게 쉽게 타이틀에서 이미 정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런 구분이 있고 이건 이런 식으로 다르고 이건 이런 크기고 하면서 이제 축구공이 비교적으로 해갖고 미친듯이 상세 페이지가 쭉 하고 나와야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얘 들어갔을 때랑 그다음 이제 얘 들어갔죠. 여기서 안 되는구나. 얘를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얘 또 따로 보고 얘 또 따로 보고 고객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거를 당연히 그냥 이렇게 보면서 쇼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통일성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아까 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또 봐야 돼. 이 공이랑 아까 이 공 무슨 차이지? 그러니까 이 공은 또 무슨 차이지? 이러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느니 여기서 설명 한번 깔끔하게 해주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좀 더 괜찮아 보이겠죠.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저런 정도의 준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컨텐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 그냥 나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열하는 것 자체를 나는 포토샵을 못하니까 혹은 나는 정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ESM 플러스의 그 상세 페이지 영역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네, 포기한 것과 같아요. 슬프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거 자 심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요 공에 바람 넣는 거 있죠? 요 공에 공주머니 이거 왜 해놨겠어요? 왜 해놨어요? 왜 해놨어? 같이 사라고 한 거잖아요. 같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객단가를 올리려고 뭔가 계획했는데 나는 그것만 올리면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똑같은 클릭에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식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놓고 끝내는 거라니까요. 너가 알아서 사 이거예요.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말고 나열할게 나는 그냥 알아서 사세요 고객님 이런 거예요. 별로죠, 그죠? 적어도 연간 상품 설명도 좀 해주시거나, 그죠? 볼 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것과 상품을 잘 비교해 주시고 상품명의 앞머리에 이 내용과 네, 잘 비교해서 구매하셔야 5배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미지로? 연간 상품 클릭하시면 클릭할 때마다 상품이 다를 수 있어서 상품의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상품명의 앞머리와 썸네일, 상품 이미지를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시면 문의해 주세요. 고객센터 따다다. 그리고 같이 사면 좋은 상품에 요거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안내가 어렵다고? 속상하죠? 그죠? 그것만 해놓으면 매출 자체가 다르고 그 상대성으로 인해서 노출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게 귀찮고 싫은 거야. 나는 포토샵을 못하니까. 5만원 주면 해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10만원을 줘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포기하는 순간 매출은 그냥 사라졌다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고 나서 배송 방식이죠. 요거는 유료 결제할 거야, 유료 배송할 거야, 아니면 무료 배송할 거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결정한다? 배송의 방식은 누가 결정한다? 고객이 결정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쇼핑의 방식이 위냐 아래냐죠. 맞아요? 네. 한 개를 사면 무료 배송이고 2개 이상 사면 유료 배송이고 뭔가 어떤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구간대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고 네. 이런 것들은 고객의 쇼핑의 경험을 해본 누가? 기존 판매자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맞추는 게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미 고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송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아이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고객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단품으로 파는 사람들은 한 개 팔 때는 무료 배송을 하니까. 그죠? 상품마다 달라요. 핫팩을 하나 팔면 유료 배송이지만 10개 단위 팩 단위로 20개 팩 1개 단위로 하면 무료 배송을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고객이 결정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은 그냥 등록데이에 등록 관련한 이야기만 쭉 해드린 거예요. 괜찮았나요? 궁금하시거나 조금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린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각 사이트마다 이런 게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의 대답은 예스이고요. 그 각 사이트마다의 특징을 잘 맞춰갖고 상품 등록을 잘 해놔야 그래도 노출이라는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창업 설명회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저번 달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매달 첫 번째 했었던 라이브 그걸 보시면 하여튼 제일 먼저 그거 설명드리잖아요. 마켓 구분.
마켓 구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특별한에 두 개가 있는 거고 다른 사이트들은 노출의 기준이 거의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죠? 네. 저는 이제 퀴즈를 낼 테니까요.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에. 저는 퀴즈를 내고 오늘 아까 한 분 드렸으니까 강정호 님이었나요? 한 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두 분에게 드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맞힌 사람, 여섯 번째 맞힌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상품 등록 2.0으로 해서 G마켓과 옥션 상품명을 분리할 수 없는데 옥션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중복되게? 상품명 분리가 안 되나요? 안 되나? 됐던 걸로 기억하는 건 기분 탓이 안 되는구나. 네. 안 되죠? 안 돼, 안 돼. 그 판매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등록. 그러네. 개별로 등록하거나 그러네. 네. 그 수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쵸,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고 아니면 따로따로 등록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럴 경우엔 따로따로 등록합니다. 선생님 같다고요? 꿈이었죠?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못됐죠. 즉시 할인한 상위 노출에 유리한가요? 10%당 3점을 받는데 맥스가 15점이에요. 그러면 50%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10%당 3점이니까 옛날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도 안 변했다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걸 할인을 하게 되면요. 수수료가 할인전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그게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할인을 만약에 판매자가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내가 그 설정하려고 하는 가격의 레인지가 폭이 넓어서 할인을 줘야지만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를 해갖고 이 옵션 안에 가격을 형성할 때 그때 이제 즉시 할인을 설정하는 거 외에는 요즘은 판매자가 G마켓 옥션 내에서 상위 노출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퀴즈 나갑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드립니다. 짠짠짠. 네. 상품 등록 시 상세 페이지 내에 이것과 옵션 선택의 순서가 맞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번호 또는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1번 배송 방식, 2번 인트로, 3번 선택 리스트, 4번 후기 이벤트입니다. 상품 등록 시 상세 페이지 내에 이것과 옵션 선택의 순서가 맞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송 방식, 2번 인트로, 3번 선택 리스트, 4번 후기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한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1, 2, 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쿠폰도 타가시네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헤이리 홍입니까? 네. 한 분, 4, 5, 6, 오위니님. 네. 3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오위니님까지. 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왜 안 줄어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6반이 왜 그래요? 오바예요. 네. 예산 오바예요. 예산 오바. 안 돼. 네. 다음 시간에 오면 또 3, 6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